근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직은 편집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박사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강의도 열심히 하고 예. 뭐 요즘에 또 박사 논문 아, 하느라고 좀 대단하시다. 힘들고 힘들 힘들게? 과정을 거치고 아, 근데 있습니다. 피부는 되게 좋은데? 많이 바라고 많이 있습니다. 바르고 네, 있구나. 올인원? 그 아이오페에서 나오는 아, 이렇게. 그 여성용 화장품이에요. 여성 저는 여자고? 여성용을 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제 호르몬이 뭐 여성용 나올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네, 그런가 봐요. 네, 좋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래서 와이프가 저도 이제 이번에 여성용 그 화장품을 사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 이유가 있었네. 네, 훨씬 좋은 거네. 네. 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음. 네. 스타팅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유튜브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공매 전문가, 현재 이제 그 PL 경매 자산관리인가요? 네, PL 경매 네, 자산관리하고 네. PL 에듀가 있습니다. PL 에듀. 네. 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저랑은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우리 박철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런 또 온라인 네, 녹화에 또 강하고 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네. 강한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좀 느낌상 과연 오늘, 저보다 약간 세 보이는 그래서 자, 오늘 기싸움에서 또 누가 제가 이길지. 약간 위축되고 있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나이가 동갑이에요. 네. 공격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공격할 사이는 아니니까요. 뭐,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을 위한 공격, 네네. 방송을 위한 음. 공격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사실 와이프가 싫어해요 그런 거를. 네, 그렇죠. 우리 제발 좀 점잖게. 격을 좀 지켜가면서. 왜냐면 이게 부동산 쪽이 네, 이게 좀 너무 가볍게 다루다 보면은 네, 우리가 뒤에 다루는 내용이 약간 네. 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 저는 좀 그렇게 촬영을 좀 하는 편이라, 나 이게 우리 와이프가 편집을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런 건 안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네네. 오늘 우리는 편하게. 더워요 벌써? 약간 더운데. 이게 사실은 또 음, 공격받으면 덥기 네. 시작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경매 경력이 또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됐거든요. 네. 저도 뭐, 26살 때 강의했어요, 교수님. 설 교수님에 비하면 저는 예. 그냥 뭐 병아리죠. 아이, 네, 또 사람이 얼마 안 됐습니다. 겸손하시다. 근데 이 겸손이 심하면 거만한 거 알죠? 이렇게 오늘 하루 여기 오셔서 네. 웃는 모습만 봐도 네. 너무 좋아요. 사람끼리 웃고 네, 긍정적인 맞습니다. 그런 방송. 근데 우리 그 시스템이 그걸 따라가주지 못한다는 게 난 너무 아쉽네. 근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 이 정도 시스템이. 괜찮습니까? 완벽합니다. 이 네. 정도. 중요한 거는 경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거라서 콘텐츠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네. 재밌으면서 또 네. 유익해야 돼서 네. 오늘 그런 내용을 갖고 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께. 그렇습니까? 네. 정말 엑기스 있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이게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 이 물건을 네. 한번 갖고 와서 네. 함께 좀 토의도 좀 하고 이 음. 물건에 대한 과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 이 부분을 한번 교수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네. 이렇게 편안하게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러신가요? 너무 편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오늘 교수님이 뭐 한 40억짜리인데 뭐 네. 한 10분의 1 토막 난 네. 물건이 굉장히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감정가 대비 1%. 그러네. 네. 40억이면 4억이 4,600. 아니고 4,600. 4,600. 그러네. 100분의 1 감정가 토막. 대비 야, 1%.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물건상의 하자가 엄청 심하거나 네. 권리상의 하자가 엄청 심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맞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충북 부여에 있는 임야인데, 자, 여러분 여기 PL 경매자산관리 서초동의 네. 박철호 교수님. 자, 여기 네. 요거는 사건 번호 어스테 이제 예. 논산 2016 타경 네. 1997. 벌써 사건 번호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오래됐네, 교수님. 2016 타경. 그럼 이미 끝난 거 그래서 아니에요? 종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 네. 10년 됐네. 사실 교수님도 최근에 예. 2016 타경 사건은 거의 못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죠. 2019, 최근에. 그쵸? 예. 네. 와, 2019 정말. 2016 타경이면은 아,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나 교수님 무조건 끝난 사건 가지고 온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종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네. 뜨끈뜨끈하네. 네. 예. 자, 2016에 1997, 논산에. 맞습니다. 네. 부여, 주소가 충남 부여. 네, 부연에. 부여. 그래서 저도 다섯 사실 개월. 이 물건 딱 보다가 예. 감정가 40억짜리가 4,600이면 그러네, 이거를, 40억인데, 이걸 4,600. 만약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예. 그냥 뭐 진짜 10억에 헐값에 던져도 네. 몇 배 남는 건데 네. 왜 과연 이런 문제가 있나. 네. 이게 대항력의 문제면은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죠. 임야인데 대항력의 문제는 아닐 거고 네. 뭐가 문제냐. 뭐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 맹지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유찰이 잘 안 안 되죠, 안 되거든요. 되죠, 교수님. 아무리 아, 그래도 그렇죠. 임야로서의 이게 지금 7만 5천 평인데 예. 뭐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발은 안 하더라도. 내가 매일 가서 7만 캠핑장 5천 나 평이 혼자 가서 그냥 살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 4,600만 예, 원까지 떨어질 친구들하고. 동안. 그죠? 예. 자, 이 물건에는 예.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일단 토지 면적이 한 7만 평 엄청 크네, 교수님. 엄청 큰 요 거죠. 정도면은 아파트로 치면 한 3천 세대 나오는 거예요, 예, 교수님. 맞아요. 어리버리. 예, 예. 예. 그다음에 소유자가 공업묘. 약간 예. 뭐 이게 있죠. 공업묘지인가? 예, 느낌이. 아, 느낌 그런 거 예, 교수님. 자, 이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네, 아래쪽으로. 교수님 일단 잠깐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요런 사진이고, 예. 이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네, 그쵸. 공업묘원. 맞아요. 그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게 있고, 네. 이런 게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자, 2018년도 5월 21일 날 네, 감정가 40억으로 1차 매각을 진행을 했었던 사건이 2018년도에. 이때 네. 처음 시작이 됐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다가 2019년도 4억 5월 달에 5,400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네네. 이때 예. 유찰 보증 이제 4,300 정도가 들어갔겠죠. 예, 4,300. 그랬는데 예, 너무 잘 받은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는. 그렇죠. 40억짜리를 그야말로 이때 10% 가격으로 낙찰받은 거죠. 그런데 불허가가 됐습니다. 불허가. 예, 불허가.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고 또 낙찰됐네. 또 낙찰이 됐죠. 예. 최저가 2억 2천일 때 예. 이분도 낙찰받은 다음에 또 불허가. 또 불어가네. 네, 세 번째, 네.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네. 그리고 그러네. 일곱 네. 번째까지 현재 네. 불허가 된 상태고요. 네네. 현재 불허가가 돼서 항고된 상태입니다. 항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네. 이렇게 불허가가 되냐? 네. 사실 이제 원래 불허가가 되면은 네. 낙찰받던 사람이 입찰보증 반환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허가 됐더라도 네. 입찰보증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도 네. 녹지증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 돼서 보증 몰수당하는 것처럼 네네. 이 사건도 네.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럼 네. 잠깐. 일단 앞에 불어가 받은 사람들 네. 보증금 못 돌려받나요? 못 돌려받죠. 이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보증 아. 몰수 조건이에요. 원래는 받는 건데. 네. 원래 불어가 받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불어가에 대해서 지금 불어가 받은 낙찰자가 네. 획시항고를 했군요. 그렇죠. 항고를 일단 이것도 하였다. 이제 설명을 드릴 오케이, 건데 오케이. 왜 불허가 됐는데 보증이 몰수되냐? 네. 물건 명세서 보시면 자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물건 명세서인데 아래쪽으로 네. 내려보시면은 자, 일단 교수님 제가 잠깐만. 네. 이게 대전지방법 논산지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네. 이게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네. 그다음 임차 내역은 그건 없고, 없고요. 자,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네. 밑에 문제가 뭐가 있나 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네네. 공원 묘원 조성 중 중단된 상태래요. 네네네. 공용 묘지를 네. 건설하기 위한 이제 부지였고 네네. 이게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아래쪽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 보시면 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주무관청 처분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 미반환 네네.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을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게 하면 보증 몰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네. 제3자에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있어야 네. 되는데 네네. 결국은 누가 이거를 신청해야 되느냐? 네. 낙찰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네. 그런데 재단법인 당사자 쪽에서 네.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신청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채무자가? 네. 이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나쁜 대해서 사람이네. 이게 재단법인의 그 관련된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네. 낙찰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저를 위해서 처분허가서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네. 그 요청을 받은 재단법인 측에서 네.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무관청에 가서 처분허가서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쉽지 채무자가 않죠. 이게 네. 특히 강제경매거든요. 네. 네. 아마 공사대금 때문에 네. 공사한 업체가 아. 경매 신청했던 것 같은데 네. 채무자로서는 감정 상태가 안 좋은데 네. 낙찰받은 사람이 처분허가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받아줄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이 네.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요청들을 했겠죠. 네네, 내가 그렇죠. 이 정도 경제적 보상을 해줄 테니까 아. 처분허가서. 근데 지금 감정가 40억짜리를 네. 4억에 낙찰되고 2억에 낙찰되는 판에 네. 누가 해주겠냐고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안 네. 해주죠. 네. 그래서 이것이 낙찰되고 불허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런 것들이 물건명세에서 이렇게 공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저렇게 계속 들어가서 불허가 결정돼서 보증 몰수되는 네. 7번째 반복이 되고 있냐. 저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자,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왜 이게 결국은 처분허가서를 통해서 왜 매각 결정이 돼야 되느냐. 네. 관련된 법을 좀 보면요. 교수님, 먼저 근데 죄송한데, 네. 여기 보니까 그 공사대금, 네. 아마 아까 그 공업묘지를 조성한 네. 19억의 유치권 신고 있어요. 네. 이런 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 직관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네. 사실 이제 이걸 좀 얘기하자면 네, 길지만 네, 네.
유치권 이제 성립되려면 채권하고 점유관계 네. 결렬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사실 이제 토목공사만 한 상태에서 유치권 성립 여부를 다투자면 네. 도급계약의 내용이 아.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했느냐 아. 건축으로 아. 했던 도급계약이 목적이냐에 따라 네. 성립 여부가 좀 달라질 수 네. 있겠죠. 네. 만약에 그 공동묘지 부설 네. 간 네. 토목공사의 목적 도급계약이었다면 네. 성립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아, 있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2마 4353 대법원 네, 대법원 결정 결정.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특수 법인들의 네.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네네. 보시면은 결정 요지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네.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도록 효력이 없으므로 네.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 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네.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네. 사실은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네. 소유권 취득하도록 돼 있지만 네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아,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네. 결국은 낙찰이 되더라도 주무관청으로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 네. 이전이 안 되니까 네. 허가 결정 단계에서 이걸 제출토록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네. 아예 매각불허 결정을 하게 되고 입찰 네. 보증은 몰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신 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네.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사건번호부터 한번 보시면 네. 93-2094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그래도 항상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나목을 보시면 네. 여기 노란색부터 네. 보시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액 은행을 근저당으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네.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위치에서 네.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네. 경매 절차에서 이 금액이 모두 배당이 되고 소멸되면 네. 낙찰받은 사람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는 예외 규정의 판례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네. 그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근저당권을 맞습니다. 찬성했다면 네. 그 다음에 특별히 필요 없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네요. 아까 그 경매 사건은 강제경매. 강제경매였고 아. 그 저당이 아예 없었던 없었죠. 물건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네.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아까 이게 강제경매였는데, 네. 만약에 1순위 은행이 있었다. 네네. 근데 그 은행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권 네, 설정했다면, 맞습니다. 그때는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아, 그때는 그때 가능했던 오히려? 거죠. 아, 근데 네. 그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아, 않았던 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중간 계속 추적을 했거든요. 아, 이 네, 사건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근에 낙찰받던 사람이 네. 항고를 했는데 네. 아마 항고 그 사유서에 네. 제가 입수를 해서 봤더니 네. 항고 결정문에 네. 이게 그 원래 재단법인 소유였잖아요. 네. 재단법인이 이 경매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청산돼 버린 거예요. 네네. 뭐, 아예 네. 없네. 이제 그럼 없어도 한 되지 않느냐라고 네, 네네. 낙찰받은 사람이 항고를 한 아, 거예요. 네. 지금은 재단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다. 네네. 이거는 네. 내가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 없이도 허가 아, 결정을 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항고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국 기본 내용을 먼저 한번 네. 보고, 교수님. 네. 네. 이런 거는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대법원 맞습니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대법원 여기서 사건 내역 가볼까요? 아, 사건 내요? 네. 요거는 사실 네. 지금 최근에 법원 사이트가 개편이 돼가지고 네. 보여지는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아, 리뉴얼이 이번에 다 됐더라고요. 싹 교수님. 됐죠? 정부기관 네, 옛날에 근데 요건 하면. 제가 네. 리뉴얼되기 전에 캡처한 건데 네, 네.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아, 오케이. 항고 내역에 나오죠. 네. 사실은 그 전에도 네. 한번 항고했던 사람이 아,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기각됐네. 기각됐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낙찰받은 김모 김모 씨가, 네. 또 네. 항고했던 겁니다. 항고를 했네요. 네. 아. 이 사람이 공정증서 가지고 경매 신청했구나. 네. 네. 그래서 7번 보시면 자 잘- 보시면은 네. 항고가 기각이 된 겁니다. 이번에 또, 네, 그 사람 이번에 또 기각됐구나.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재항고 해야 되나? 네, 재항고도 기각됐어요. 다 기각됐구나. 아, 네. 대법원에서 다
아니, 이게 근데 기각이 그러면 됐어요. 이런 물건을 경매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댓글이 그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 그럼 안 되죠. 이런 거를 그러면. 왜 그럼 경매를 왜 경매를 매각하냐. 하냐? 근데 예. 아시는 것처럼 법원은 예. 그 사유가 어떤 사유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적법하게 예. 집행권으로 경매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예. 진행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법원은 플랫폼이잖아요. 야, 근데 온비드 공매가 그런 면에서 낫네. 예. 온비드 공매는 이런 거 안 할 것 그렇죠. 같아. 사실 선순위 진행을 같은 이런 거 안 그렇죠. 하겠지. 맞아요. 이게 오히려 깔끔하네. 이거 진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융통성.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또 피해를 본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제가 생각하는 추론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웃기는 게 예. 지금 교수님 중간에 예. 불허가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럼 보증금이 지금 전부 다 남아 예, 있잖아요. 누적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취소되면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돌려가네. 결국은 이게 이제 채권자가 취하거나 예. 만약에 취소되면. 너무 유찰이 많이 예. 돼서 예. 무효라든지 직권으로 예. 청구가 되면 예. 입찰보증 반환되겠죠. 아, 그러면은 예. 2018년도에 낙찰받은 사람은 예. 뜻하지 않게 4천만 원 돌려받는 거야. 10년 만에. 그러네, 진짜. 근데 그분들이 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 10년 만에 예, 4천만 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대단하네. 이자도 있을 거예요. 네, 날렸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야, 교수님 대단하시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네. 이 기각 결정문을 제가 네. 입수를 했습니다. 잠깐만. 한번 9번 볼게요. 9번. 대단하시다, 교수님 진짜, 그죠? 자,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네. 이 사람이 네. 이제 항고한 그 네. 항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에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아, 항고인. 2024라 9. 아, 두 분이 항고를 하신 거네. 이게 공동명으로 낙찰받은 거거든요. 공동으로. 그래서 두 명이 네. 항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주문부터 교수님. 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했네. 기각합니다. 네. 아, 일단 요건은 됐는데 네. 내용이 안 맞아가지고 네. 아, 기각을 이제 했구나. 여기 제가 네, 노란색 노란색. 표시해 놓은 부분 일단 볼게요. 네, 교수님. 한편. 네, 충청남도 도지사는 2023년 5월 24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 취소됐구나, 네. 이 법인이. 네.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낙찰받은 당시에는 네. 재단법인 설립이 취소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입찰자는 이거 웬 떡이냐? 네. 야, 이거 4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네. 들어간 거예요. 아, 네네. 항고 이유 보시면 채무자 법인과 같이 설립허가 취소된 경우 더 이상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네.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위 허가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각 불허가 결정은 부당하다라고 항고를 한 겁니다. 아, 이건 이제 항고인의 맞습니다. 항고의 이유 요지죠. 네. 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법원은 과연 짜잔 어떻게 네.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사실 제가 내용은 네. 최초 공개입니다. 아. 제 유튜브에서도 이거 소개 안 했던 내용이에요. 진짜 최초 공개. 대단하시다. 네. 최초 공개. 설캠해서 제가 최초 공개. 이렇게 자 보세요. 네. 사립학교법은 이게 이제 사립학교법을 비교해서 항고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청산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42조 1항에 의하여 민법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네. 채무자 법인 역시 민법에 규정된 청산 절차를 따르는 재단법인인 점 사립학교 법인과 채무자 법인은 설립금과 각각 달라 사립학교 법인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긴 하지만 네. 일정한 재산을 구성 요소로 성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점에서는 동일하고 네. 청산 절차는 해산한 법인의 구성 요소인 재산을 정리한 점 비춰보면 네.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해 서로 달리 볼 수 없다. 사립학교 법의 절차를 네. 이 재단법인의 네. 법에 같이 준용해서 붙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집행법원이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특별 매각 주권으로 정하였음에도 네. 경매 진행 중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매각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네. 우선 변제 효과를 누리는 셈이 되어 다른 아. 채권자들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항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최종적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끝입니까, 교수님?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이 그러면 네.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하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제 항고인이 네. 그 청구한 네. 사안하고 좀 별개의 사안이라서 네. 법원이 굳이 그것까지 판단하는 건 약간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너무 심한 게 제가 네. 법원에서 네.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었으면 네. 어느 순간에 경매를 중지를 하고 직권으로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 낙찰반 사람이 네. 여기 하나 더 붙이거나 네, 네. 추가로 해서 네. 이 경매 사건을 아예 네. 직권으로 네.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조기에 취소 결정이 되면 네. 입찰 보증 반환 받을 거니까. 맞아요, 교수님. 네. 근데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최종 아까 보니까 네. 입찰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세 사람이나 10사람이 네.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네. 이거 뭐 전부 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가 되고 네. 어쨌든 이 사건은 그러면 또 나온다면 진짜 이건 다시 웃긴 날짜 사건이야. 잡힐 겁니다. 또 네.
그럼 법원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올렸던 댓글에 보니까 네. 왜 법원이 사기치냐, 그래서 이거 사기죠. 왜 돈을 왜 경기하기죠. 아, 맞아요. 뜯어가냐.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이거, 야, 진짜 좀 웃기는 네, 그런 그런 사건이, 사건입니다, 사실. 예, 그런 사건 교수님. 네, 예. 아, 그래서, 이 사건은,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건데, 네, 좀 법원이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 처음에 이제 불허가가 네, 한 번, 두 번 네, 정도 났었을 때는, 네, 법원도, 네. 이것이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뭔가 또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임의 경매가 아니고 네, 강제 경매로 이런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경매로 진행될 때는 네. 사실은 경매 신청할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부터 처분허가서를 첨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야 네. 진행을 하는 거지, 네, 처분허가서 없이 이런 강제 경매 진행한다는 건 네, 사실상 정상적으로 허가 결정이 어렵기 네,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걸 조기에 좀 이거를 아예 경매 신청을 거부하거나 네, 이랬어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절차상으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서 네, 매각기를 잡히기 전까지 네, 아까 이런 어떤 부분을 네. 가지고 와야만 그렇죠. 그다음부터 경매청 채권자 통해서. 매각기를 네, 잡겠다. 맞아요. 그것도 차라리 매각기를 잡지 해법법도 말았어요. 하고, 맞아요, 교수님 그죠? 네, 오히려 그런 보정을 매각 좀 내렸어. 전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예, 단계 절차가 좀 예, 필요할 수가 있죠. 예, 좀 많이 아쉬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상고 네, 기각 결정이 났는데 네, 네, 또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네, 조금 이것은 좀 네. 이건 경매가 직권으로 취소가 돼야 되는 사건이지. 그렇죠, 예. 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네, 처음에 그 재단법인이 살아 있었을 때 네, 오히려 재단법인의 담당자랑 네, 협의를 좀 해서 그렇죠. 좀 뭔가 허가서를 좀 받고 네, 나중에 좀 뭔가 좀 후의를 도모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네, 10년 동안 감정이 캑캑 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자 채무가 합의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음, 낙찰반 사람이 네. 중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 네. 또는 어때 교수님의 어떤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뭐 모든 경매 사건에서 네, 권리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네, 그 권리분석이라는 게 토지는 토지에 따라, 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권리분석의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건 명세서만 네, 사실 잘 봐도 네,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하자들은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건 명세서를 집중해서 잘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오늘 우리 그 박철호 교수님이 소개하는 물건은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00만 건 있을 때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네. 거니까 그냥 재밌는 그냥 하나의 이슈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 물건들은 뭐 권리 분석이 또 깔끔하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물건상의 어떤 순서, 네. 그다음에 권리 분석만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도 이제 어제 교수님 우리 이제 1년 투자 클럽 반 학생들하고 네. 어제 수원시 화서부터 해서 음. 임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개의 물건을 갖다 왔습니다만 뭐 단 한 건도 네. 권리상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물건들이 교수님 맞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분석 네. 제대로 해서 오늘 그 피해 레듀 그다음에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신 우리 박철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매 전문가인 우리 박철호 교수님 모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나중에는 우리 박철호 경매 TV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또 제가 한번 함께 합류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 때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기서 네. 또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파이팅!